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를 꺼리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또 뭐 일본 작가 후나세 슌스케가 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뭐 그런 그 책을 보고 항암제를 기피하고 뭐 현대학적인 치료마저 몽땅 기피하고 자연의학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항암 치료는 그 후나세 슌스케가 썼던 그 배경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전과 지금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정말로 항암제가 부작용도 많았고 효과는 좀 약했지만 지금은 이제 항암제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 오히려 줄어든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일단 받는 게 좋겠고 특히 뭐 급성 백혈구성 백혈병이라든지 뭐 림파암이라든지 뭐 윌럼 종양이라든지 뭐 고환암이라든지 또 뭐 육모암 같은 그런 거는 항암제만으로 100%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안 한다면 굉장히 그 낫기가 어렵지만 항암제를 통해서 100% 완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만약에 비소세포 폐암인데 뭐 1기, 2기 같으면 수술을 가능하지만 3기가 되어서 수술을 못하고 항암제로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할 때 그 예후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6개월, 1년 뭐 평균 예명이 굉장히 짧습니다만 그 이레사라고 하는 그 표적 치료제가 있죠. 그럼 표적 치료제가 만일에 듣는다면 이게 3년, 5년 굉장히 무증상 무병 기간이 굉장히 길게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뭐 자연요법으로 물론 나을 수 있지만 자연요법으로 나으려면 완전히 뭐 사회생활을 단절하고 100% 올린 해가지고도 사실은 뭐 나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내한테 내 암 상태에 들을 약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게 첫째겠고 듣는다면 약간 뭐 고생이 되더라도 항암 치료는 꼭 받는 것이 좋겠고 그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은 우리 통합의학으로서 충분히 감소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피하지 마시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 주치의와 잘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뭐 항암 중이든 후든 언제든 암 투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마음, 식사, 운동이죠. 마음 관리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암을 비롯해서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마음 관리만 제대로 잘 하신다면 90%는 낫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뭐 말기암,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마음 관리를 제대로 잘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생사에 그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암은 사실 90%가 나은 겁니다. 마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마음 관리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 관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관리 전문가는 물론 뭐 상담 심리 전문가라든지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전문가들을 찾으려면 항상 이제 돈이 따르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 뭐 절에 계신 스님들 뭐 교회에 계신 뭐 목사님 성당에 계신 신부님 이런 분들은 그 다 마음관리의 전문가면서 돈을 요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에 의해서 절대자를 믿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과 상담을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 말할 것도 없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세포가 좋아할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가 당연히 잘 자라겠죠.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뭐 움직이면 살고 뭐 누우면 죽는다 하는 그런 책도 있지만 어쨌든 암이라는 것은 안정이 필요한
질병이 아니고 계속 내가 면역력과 체력을 이겨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식사 관리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통합의학적인 관리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력과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목입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 통합암 치료 레시피 특강 잘 마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70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인데 한 100분가량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서 듣는 아주 열렬한 그런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저는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했고 황성수 박사님은 암 환우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김 박사님 이 강연을 아주 참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암 환자들이 그 암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황성수 박사님 강의도 늘 그렇게 제가 느끼는 바지만 항상 명료하고 확실하게 그런 지식을 잘 전달해 주시는데 특히 우리 이제 암 환우들이 항암 치료 중일 때 몸이 많이 쇠약하고免疫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어라. 보통 병원에서 그런 설명을 많이 듣고 나오시는데 그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반박하기 위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실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암 환우들께서 많은 것을 오늘 깨닫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연 들은 분들이 이제 질문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진료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고 또 그것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환자들에게 그냥 맡겨놓는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 제도권 안에서 의료 제도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다양한 암 치료 그러니까 암 치료를 완성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 이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 사회는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누군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오늘 강의 후에 그 보호자분 질문 사항에서 느꼈는데 그 부인이 그 암 사기라고 그럽니다. 사기인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우리가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책이나 잡지 매스컴에서 많이 그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 또 우리 대학병원에서도 통합 치료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암 환우들은 통합 암 치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암 환우들께 우리 통합암 치료의 그 장점 그리고 현대의학 위주의 그 표준 치료만의 문제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렬하게 오늘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뿐만이 아니라도 또 앞으로도 어느 곳 언제라도 요청만 하신다면 우리가 이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게 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로 인해서
뭔가 한 발도 이 진지를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미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건 간단한 것을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암 환자 100만 시대인데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은 하루 빨리 이런 참 좋은 이런 필요한 그런 자리들이 곳곳에 이제 그런 참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제 암 치료는 통합적인 치료로 통합 암 치료의 시대다. 그걸 강조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암 치료는 암 치료의 완성은 네. 통합 레시피 할까요? 통합 레시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암 치료의 완성은 통합 레시피. 암 치료 레시피. 암 치료의 완성은 예. 통합 암 치료 레시피. 암 치료의 완성은 통합 암 치료 레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치료 성적이 전 세계에서 그 위 1위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암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치료 성적, 5년, 10년 후의 치료 성적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잘 하는데 오랜 시간 후의 결과는 안 좋다. 그거는 치료 후에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나라는 암 치료는 굉장히 뛰어난데 암 관리는 굉장히 후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떤 생활요법들을 통해서 내 면역을 키우고 몸 관리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락하드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우왕좌왕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통합암 치료 로드맵은 이런 암 환우분들께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중이나 전이나 후나 언제든지 어떤 요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암 치료 로드맵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만 하신다면 암의 극복은 무난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통합암 치료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암의 상태가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로 능히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먹거리와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암의 상태가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만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기나 2기 암의 경우는 보통 표준 치료로 90% 가까이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꼭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몸 관리 정도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렇지만 만일에 그 표준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3기나 4기 암이라면은 표준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해둬야 됩니다. 보통 3기나 4기 암은 표준 치료만으로 완치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항암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몸 상태가 엉망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할 시기에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합의학을 부정하는 현대의학의 암 주치의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환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항암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표준 치료 외에도 암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그 치료를 전환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암의 그 병기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1기든 4기든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늘상 그 대학에서 듣는 설명이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잘 드시라 뭐 이렇게 설명을 듣죠. 그런데 진짜로 아무거나 먹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해놓고는 끝에는 항상 그 단서가 붙습니다. 뭐 적색 고기는 먹지 마라, 뭐 기름기가 많은 비계는 먹지 마라, 탄고기나 가공육은 먹지 마라 이렇게 단서가 붙는데 그 단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앞에 아무거나 뭐 먹어도 된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기억하고 막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붉은 고기, 비계, 탄 고기, 가공육 같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체중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 암을 진단받으면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이야기했듯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그 5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떨 때는 또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암을 아직 수용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수용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극복하도록 벗어나도록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수용한 순간부터는 마음이 안정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암을 진단받으면 현대의학에 매진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째이고 식사와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둘째이고 마음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김진목입니다. 통합의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가지고 요즘 그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통합의학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세간에서 양방과 한방의 통합, 그래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그 일원화, 그 문제로 통합의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도 포함하고 한의학도 포함하고 대체의학, 그 다음에 민간의학까지 그리고 뭐 심신의학이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암을 잘 치료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요즘 그 의과대학에도 지금 전국에 49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41개 의과대학에서 통합의학이라는 과목으로 그 의과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7개 의과대학에 통합의학센터라고 생겨가 있는데 국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부산대학교 병원에 통합의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의학으로 하는 것은 양방 협진 절대 아니고 뭐 양방 한방 뭐 다 있지만 어쨌든 대체의학, 민간요법, 신신요법 모든 치료법을 총망라해서 암환우들의 치료와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있다면 그것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나 뭐 담당 선생님께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거기서 병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들, 뭐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 뭐 마음요법, 뭐 예술치료 이런 것들은 저희 통합의학센터에 오셔가지고 같이 병행 치료하시면 됩니다. 다니시던 병원은 그대로 다니시면서 통합의학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런 통합의학적인 방법을 병행 치료하는 겁니다. 그냥 현대의학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하셔가지고는 치료 성적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합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전이도 막을 수 있고 치료 성적이 더 좋게
될 수 있으니까 꼭 통합의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의학 우람을 치료하는 김진목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중앙일보 뉴스에 보니까 암 환자가 이제 10년 이상 사는 경우가 반이 넘었다.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 10월 달 연세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51.1%가 10년 이상 생존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나 1기일 경우에 물론 오래 살겠지만 연기나 1기라고 하면 우리 암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경한 걸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통계에 보면은 연기라도 96.4%만이 10년 이상 삽니다. 그러니까 3.6%는 10년을 못 산다는 이야기죠. 1기일 때는 82.8%, 그러니까 17.2%는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1기를 합치면 20%입니다. 무려. 연기와 1기인데도 20% 정도는 10년을 못 산다. 그게 뭘까요? 연기나 1기는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조기 암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을 못하느냐. 그것이 암의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독일에서도 그런 논문이 나와 있는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했을 경우의 예후와 거기에다가 영양요법이나 면역요법 같은 보완요법을 추가를 했을 때의 예후를 비교해 보면은 말기 암 환자로서 연구를 했는데 앞에 수술한 방사선 했을 경우에는 4년 정도 살았고 영양치료 같은 보완요법적인 치료를 병행했을 때는 13년, 그러니까 9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가적인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